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5차 배고 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4월 30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재차 배고 신도시 내에 탁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4월 30일 발생한 배고 신도시 탁수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근본 탁도 기준치를 오락내락해서 불안정하게 공급된 점 먼저 사과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 비커 사진이 당일날 상수도 공급된 공급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개요가 되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4월 30일 날 화요일 10시 20분쯤입니다. 기간은 4월 30일 10시 20분에서 5월 2일 목요일 06시까지 약 43시간이 되겠습니다. 피해 규모는 백원 남단 4개 아파트 단지 7,200세대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생명공원 앞 제수 변실 내 600mm 메인 관로에서 일부 밸브 개폐 정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바이패스로 공급이 되다 보니 관에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관내 일부 부유물질이 부상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 1차 아파트 맞은편 이토 변실에서 이토 밸브가 일부 파손인데요. 수압이 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압 변동에 의한 요인도 발생할 이 원인의 하나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4월 30일 날 당일 10시 20분에 백오동 전체 공동주택 유입 밸브에 대해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차단 원인은 탁도가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음용수로 공급되는 걸 막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팀 5개 팀을 파견해서 백오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기관 1개 팀이 13개 수질검사 항목을 전부 다 최소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관로점검팀 2개 팀은 현장에 나가서 관로 내 정체소를 이토하고 이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4시쯤에 1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백오동 북측 전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질로 공급이 되고 있음을 모니터링했고 남측 한라 1, 2, 3차 이담원 2차 아파트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수치가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한라 1, 2, 3차 이담원 2차 아파트를 제외한 전 지역은 정상 공급하였습니다. 당일 17시 30분 수질이
백원 남단 4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질이 불규칙하게 오르고 내리는 상태가 지속이 돼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가 등은 정상적인 수질로 공급이 됐습니다. 20시 56분에 비상소집을 통해서 환경국 전원 70명이 비상소집에 응해서 상황실을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당일 5월 1일 15시에 시장님 주재로 입주자 대표자 간담회를 사업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월 1일 수요일 2일차 19시 30분에는 수질 정상화를 위한 1차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100원 남단을 제외한 전 지역은 정상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해도 전시장이 없다는 내용과 한라 1, 2, 3차 이지원 2차 아파트 지역은 음용수를 제외한 샤워 등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5월 2일 3일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0시에서 07시 사이에는 저희가 밸브 파손 및 밸브 개도가 덜 된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조치 작업에 들어가서 조치 내용으로는 연성정수장 계통을 시흥정수장 계통으로 수계 전환을 완료하고 당일 06시부터는 정상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수계 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연성 정수장을 통해서 뒷방울 배수지로 공급되던 수계를 시흥 정수장 계통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백오동 전원에 대한 관로 사전 조사를 시공사에서 완료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메인 관로인 600mm 관로를 시작으로 해서 6월 13일까지 관로 세척을 전 구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해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급수차를 지원했는데 비상급수차가 효용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유입 관로 내에 저희가 별도의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비상급수차를 통해서 호스를 직접 연결해서 비상시에 저수조로 직접 유입토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 상수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이번 한라 1, 2, 3차 이리돈 쪽에 탁수가 발생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전 조사를 완료했더라고 보고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전 조사의 내용 어떠한 것들을 주로 조사를 했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게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에서 관로 세척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 범위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변실 조사를 했습니다. 변실 조사를 해서 무슨 조사? 변질 조사? 변실이라고 하면 제수변과 지금 상수 공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수변입니다. 제수변하고 이토 밸브, 공기변 등 그 제어 시스템 변류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유수 흐름 방향 등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냐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사전 조사에서. 사전 조사는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전 단계로서 원인 분석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원인 분석은 안 들어가고. 원인 분석은 관세척 작업을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은 발생이 된 거고 이 처음에 매설할 때 관 매설할 때 관 그 점검을 했나요 우리가 내부 점검? 시공 당시 시점에 전면 책임 감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 상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이 600mm 관이 들어오게 되면 양쪽에 카바를 씌워 갖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카바가 안 씌워진 상태에 들어오죠? 관이 처음에 관이 입고됐을 때 입고가 되잖아요. 그래 600mm 관에서 500mm 관, 400mm 관, 300mm 관 관들이 매설이 되기 직전에 관을 야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을 갖다가 야적을 해서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관의 양쪽에 카바가 전부 씌워져 있었느냐? 그건 제가 답변 들었는데요. 그 했는데 캡에 다 씌워서 들어옵니다. 캡을 다 씌워서 예, 들어와서 예. 캡을 씌워서 들어와서 그 캡을 처음에 관이 들어왔을 때 야적해 놓은 그 사진이 찍어 놓은 게 있나요? 그거는 뭐 저희 한번 확인하게 보습니다. 예. 그 관이 지금 그 입구가 돼서 캡을 안 씌우고선 야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잖아요. 굴착을 하고선 관을 내려놓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뻘이다 보니까 흙돌이 들어가서 관에 어떠한 물을 통수하기 전에 관에 붙어 있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러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번에 한라 쪽에 탁수가 또 발생이 되면서 진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진단을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관이 떨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관이 전부 다 쫙 연결이 돼 있는데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이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을 통수했을 때 600mm 관에서 400mm 관으로 오면서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관에 400mm 꽉 차서 나가진 않죠. 안에 400mm 관이면 400mm 안에 물이 꽉 차는 건 아니잖아요. 밸브 궤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네. 완전 궤도했을 땐 만관이 돼서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관이 꽉 차서? 예, 그렇습니다. 근본 사고 원인 분석한 거는 600mm 관로가 밸브가 100% 궤도가 안 됐고 또 바로 바이패스 100mm로
그게 완전 궤도가 돼 있어서 이중적으로 흘렀고 만곡이 안 된 상태에서 바이패스의 흐름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흐름이 빨라지고 그런다고 해서 진동에 의해서 탁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을 갖다 새로 매설하는 것도 아니고 관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관 안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 아니냐고, 그죠? 의원님 근본 사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색상의 변화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합니다. 그리고 탁도 기준 0.54까지 뭐 불안정하게 공급이 됐는데 공급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긴추진에 있는데 수치가 급격하게 불규칙하게 시간대별로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 1, 2, 3차 때 사고와는 그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흙탕물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전혀 토사 성분이 유입된 건 아닙니다. 아니 이물질이 지금 막연 이물질이 즉 녹물 같은 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녹물이 녹물은 아닙니다. 녹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지금 녹물로다밖에 보여지질 않는데. 의원님 보시는 그러면- 거는 아마 저기 정수기 필터인데요. 예, 그럼 뭐예요, 그게? 예?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정수기 업체한테 네. 나중에 이제 필터를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필터라는 게 사용 주기에 따라서 색상이 변색이 된다고 그렇게 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명확한 원인은 저희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 초동 대응을 해서 CC를 찍든지 해갖고 원인 분석을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1차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2차가 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럼 용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야. 그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뻘흙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관에다 CC를 집어넣어서라도 관의 유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 작업도 바로 못하고 있다가 또 4차가 또 터진 거라고. 의원님 1, 2, 3차 때는 관 내부에 일부 토사 성분의 이물질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배출돼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100호 전 구간에 대해서 관세척은 수압에 의한 관세척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사 성분이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의 사고도 약간의 관 안에 있던 물때 등이 진동에 의해서 부상해서 탁도 기준치가 약간 먹는물 기준보다 약간 상회해서 발생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네 번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가 아니고 토사 성분은 전혀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토사 성분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관이 떨림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 관 내부에 피막 처리를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피막 처리가 불량으로 인해서 녹이 나거나 어떠한 이물질이 파손이 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된 현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걸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네. 관세청 공정에 있어서 관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 내시경 요 지금 일정대로 해서 예, 할 예. 겁니까 이거는? 예. 지금 그러면 의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600mm 관로를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원인 분석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6월 13일까지 5월 13일 날 600mm 갈로 시작을 해서 6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실시를 찍는다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34km 구간을 다 찍을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찍을 거예요? 전체 구간을 전부 다 관 내시경을 볼 수 있는 뭐 기술적인 요인은 없고요. 현재 샘플입니다. 예, 샘플할 거예요? 예. 그럼 샘플 내갖고 샘플 지역은 깨끗하고 지나서 관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샘플 채취할 때요. 구경별, 거리별 그 적정히 배분해서 그 관 내부 전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이 저기 CC 찍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어 갖고 한 업체에 뭐 1kg씩 찍으라고 하더라도 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먹는 물이다 보니까 이제 관내 내시경 보는 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CCTV 같은 경우는 200m, 250m씩 가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요. 좌우 약 30m, 25m씩 50m하고는 한 샘플 구경해서 한 지점에서 50m씩 아니 기계 있는 거 전국에 있는 기계를 다 집어넣든지 해서 예, 최대한 멀리 볼 네? 수는 최대한 다 집어넣어서 어디에서 지금 뭐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관은 저기 물은 흐르고 있고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탁수가 발생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관을 다 대로 전수 조사해라고 예, 그냥 싸그리. 최대한 아니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 섭외하겠습니다. 34km 전 구간을 한 업체당 뭐 1km씩 저 찍으라고 하고 34개 업체를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전국에 있는 업체 전부 끌어서. 25억 들어갔는데 그 CCTV 돈 얼마 들어갔는데 그거 못 찍겠냐고 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네? 싹 찍어야 싸. 그래야지 뭐 어디 원인 분석이 분명히 확실하게 될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4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3차 탁수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이번 탁수 사태가 또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원인이 그 서울대 부지 옆쪽에 제수밸브하고 이토밸브의 진동과 파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짚어보고 갈 내용은 뭐냐면 탁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물에 이제 이물질이 포함이 돼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개 뭐 탁수라는 거는 오염 물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순수한 물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뭔가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토사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먹는 물 기준 0.5를 맞추지 못한 거를 우리가 탁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탁도라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탁수라고 하는 거는 탁수라는 거는 저희가 탁수라고 하는 거는 네. 일반적인 깨끗한 물에 토사가 유입이 됐던 어떤 부유물질이 유입이 돼가지고 0.5 기준을 못 맞추는 걸 우리가 탁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준치가 탁수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흐린 물을 탁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흐린 물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럼 뭐냐 이거야. 이 예를 들어 관 안에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이 탁수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어쨌든 관 안에 있죠. 관 안에 잔존하는 무엇이 딸려 들어갔든지 아니면 관 밖에 있는 무엇이 유입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네, 전국 상수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마다 관론에 어떤 물때라든가 그좀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공사 그 뒷방을 저수지 관로를 바꾸는 바람에 진동에 의해서 됐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탁수 발생 물질이 관 내에 잔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 밖에서 유입이 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안에 잔존하고 있는 부분은 세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자고요. 예, 예. 그러면 밖에서 유입되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죠. 밖에서 유입되는 경우 이거 있었잖아요. 유입되는 경우도 예? 공사할 때도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공사할 때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재도 들어가서 그 유입된 물질이 그 여기 상수도관 안에 잔존하고 있다가 지난번 4월 30일과 마찬가지로 진동이나 파손에 의해서 이 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흔들림으로 인해서 탁수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예, 관에 뭐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입이 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무리 관 내부를 깨끗이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밖에서 유입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탁수는 또 발생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석을 해보셨어요? 어떤 경우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의 어떤 뭐 시설물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 유입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예, 배수지를 통해서 배수지에서 일자 수치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러니까 탁수 발생 물질이 관내로 유입되는 경우는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 예. 외부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알고 있느냐 이게 몇 가지 경우 그런 어떤 경우가 경우는 있는지. 뭐 이번이 아니고 전에 저희가 뭐 상수 업무를 하면서 관로 파손 공사 중에 파손이라든가 뭐 사고로 인해서 유입된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접합부에 핀에 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렌치 접합부도 있을 수 있고 이음부의 용접 부위가 이탈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부근에 이제 싱크홀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이 침하하면서 안에 있는 것이 뒤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수압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토사라든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의 유속이 세게 흘러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토사가 이 유속을 따라서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원인만 있어서 내부에 현재 잔존하는 것으로만 탁수가 유입됐다고 하면 이건 빨리 터뜨려야죠. 빨리 터뜨리고 빨리 세척을 해서 없애야 되겠지.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내용으로 탁수 물질이 유발 물질이 또 이 상수도관 내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럼 전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이 말씀하신 관로 파손에 의해서도 외부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예. 외부에서 주변에 토사가 유입됐다고 그러면 바로 상수도 수질에 있어서 색상 변화로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이런 염려는 전혀 없다. 현재 100호 내에는 예,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뭐 관이 처음에 납품돼서 들어올 때 양쪽에 밀봉돼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 중에 일부가 토사가 유입된 것 같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때 토사가 지금 이 100호 상수도 내에
그 600mm 관안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충격이 되고 흔들림이 일어나면 그 지역으로 지금 탁수가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일단 할 수 있어요. 그 이해는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상수 관로 점검을 한 지난 2달 동안 했고 예. 한 경험에 의하고 저희가 판단에 의하면 일단은 관 1차 세척에 의해서 토사 등의 이물질은 대부분 제거된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관론에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는 근본 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외부 토사 성분의 이물질은 아니다. 그 어떤 콜로라이드 미세한 물자들은 어느 관로에나 존재하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좀 안정화됐을 때 밑에 가라 있는데 어떤 관에 충격을 주거나 흔들림이나 진동 주게 되면 부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근본 사고 수질을 보게 되면은 이 먹는 샘물 수준이나 육안으로 표시는 또 거의 비슷한 표시는 안 나는데 아니 나는데, 그거는 예. 저도 그 이지 2차 저수조까지 가서 같이 봤잖아요.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관 내부에 있는 공사 초기에 투입이 됐던 탁수 유발 물질이 세척만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작은 양이지만 계속적으로 상수도관 내에 토사라든지 기타 탁수 유발 물질이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런 원인부터 잡아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관로 점검하면서 그런 요인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판단으로서는 현재 외부 유입되고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관 내부 청소로 인해서 배관 상수 공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이 큰일 납니다. 여기 저 시민들의 건강도 큰일 나고요. 우리 시의 재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4월 30일 날 탁수 발생한 것 때문에 그 인근 아파트에 생수 공급하셨죠. 예. 그리고 필터도 지금 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보상해 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필터를 가르면 개별적으로 보상한다고 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예상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배고 보상 선례 보면은 뭐 좀 규모는 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확정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생수 지급한 것도 몇 팩이라고 딱 적어서 나왔잖아요 자료에. 그러면 생수값 곱하기 해서 몇 팩인지 계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것처럼 뭐 필터 교환하는데 그쪽 해당 단지 얼마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번에 이 4월 30일 날 탁수 발생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저기 사업단에서 진행하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해요? 예. 이제 보상도 이쪽에서 합니까? 예. 예, 그럼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우리 김정승 과장님 도움 좀 드리세요. 탁수값 계산하는. 하는데요.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이 금액 아니 정확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5억에서 7억 사이에 5억에서 7억. 그럼 지난번에 25억에다가 5억만 플러스해서 30억이네요. 한 번 터지면 30억이야.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토변이나 제수변에서 잠깐 흔들리고 진동만 있었다고 그러면 5억이야 이게. 예?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질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차별로 블록별로 세척을 하게 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천만다행이지만 이게 올해 2월 24일에 발생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세척하면 끝날 거예요라고 있다가 4월 30일 날 또 터졌어요. 그럼 내일 모레 또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거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이거를 안일하게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이거 또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또 터지면 또 5억인데. 이게 뭔가 사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면요. 대책 마련 앞서서 그런 요인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대응하고 있는 거 보면 상수도관 내에 다시는 이런 탁수 유발 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세워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누구보다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백옷은 그동안에 어떤 피해 사례 때문에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적 중단을 통해 일시적 해결은 좀 어려운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 해결이 아니니까 세척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서둘러서 하되 그 세척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추가 보완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에서 밖에서 유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도 또 5억 25억 물어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뭐지 주신 자료를 보면 100곳 남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블록이 이루어져 있죠. 예, 예. 몇 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크게 4개 블럭입니다. 5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예. 5개 블록으로. 이 5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번에 그 4월 30일 날 탁수가 발생된 지점은 몇 블록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105 2입니다. 100곳 1과 2죠. 예, 예. 100곳 2에는 지금 3차가 지금 그 옆에 그 지선이 이렇게 3차 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3차도 발생했잖아요. 예, 예. 그럼 1블록하고 2블록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1블록, 2블록에 발생한 요인이 기존에 있는 뒷방울 배수지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해송심리로의 이투변 제수변에서 흔들려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조치를 해가지고 1, 2블록을 따로 분리를 하고 3, 4, 5, 6블록은 떼어놓고 그리고 1, 2블록에다가 시흥정수정 라인을 꽂았어요. 그죠? 예. 이거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뒷방울 저수지 라인으로 다시 원위치시킨다고 하면 뒷방울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해송심리로 지난번에 4월 30일 날 발생했던 그 이투변 제수변을 통해서 또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수계 분리를 정책화시키겠습니다. 남단은 시흥 정수장 계통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정수장 라인은 지난번에 2016년 탁수가 벌어졌을 때 이거 예비 라인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비 라인은 예비 라인으로 존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예비가 만들어놨어. 근데 예비를 내가 본 게임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또 예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비 라인을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더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전문가 플러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원 내 상수도에 대한 그 도면을 달라고 제가 그래서 A1 크기로 왔어요. 크기는 A1 사이즈인데 글씨는 폰트가 5폰트, 6폰트밖에 안 돼요.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상수가 도대체 어떤 유통 경로로 해서 이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대책은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세우신 대책은 뭐냐면 기존 상수도관 내에 있는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들어온 이 물질을 세척하면 끝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또 유입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1, 2 블록이 많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시흥 정수장 라인을 이제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신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난 4월 30일 날 사고가 발생됐던 해당 부분은 지금 통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 들어가야지. 여기가 문제 생겨가지고 1, 2 하고 3, 4, 5를 뚝 잘라서 예비 라인을 갖다 박아놨습니다. 이거로 대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수계 전환을 통해서 시흥 정수장 계통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공급량 뒷방울 배수제에 저수량에 좀 한계가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래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상관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관로에 대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는 관세척 후에 그 관 상태를 살펴봐가면서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척을 하고 내시경을 하게 되면 보통 내시경을 하는 범위가 길이가 얼마나 돼요? 만약에 이제 어느 한 군데서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그 통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주변만 살펴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후
지금 25m씩 50m를 볼 수 있습니다. 50m를 볼 수 있으면 전관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음부 부분이라든지 밸브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볼 수 아니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천공하냐에 따라서 지점 구멍을 천공을 해서 걷다가 저기 CCTV를 들여놓고 양쪽으로 저는 50m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가정을 지금 현재 관내에 유입돼 있어서 고착돼 있는 거를 세척을 하는 거에 대한 확인 절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알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새로 예. 고찰하고 그 전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나서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이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루어져야지 세척만 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유입되면 똑같은 경우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시흥 정수장 그 예비 라인 만들어 놓은 걸 일류 블록에다 공급해서 지금 이상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뒷방울 배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지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집어넣어 줘야지. 이걸 통상적으로 해 놓고 나서 이게 대책이라고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8일이에요. 5월 8일인데 지난번 4월 30일 날 일어났던 그런 일부 탁수 사고라 합시다. 그냥 5억짜리라고 그럴까요? 5억 들어갔으니까 그 탁수 사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부터 지난 4월 30일 날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 일 절대 없습니다. 이래 놓고 있다가 얼마 있다 터지면 그 과장님 그 온전치 못 해요. 의원님 4월 30일 날 예. 사무사 때 그 제 답변 자료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예, 예. 의원님 그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 관로 세척을 했는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조치냐? 그래서 제가 완벽한 조치는 아니지만 좀 불안정한 조치지만 1단계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 간세척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예. 지금은 1차 응급조치 해놓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간세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오늘 5월 8일 이후에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탁수 사고가 없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세척을 다 끝냈어. 여기 계획대로 세척을 다 끝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시점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난번 2월 14일 이후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는 이런 우리 탁수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도중에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내일 모레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 배수장 거를 그럼 다시 뒷방울 걸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통수시킬 수 있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당장에 지금 시흥 정수장에서 내려오잖아요. 105 1로 쪽으로. 그거를 차단을 하고 지금 저 105 3로 쪽으로 들어오는 뒷방울 정수장물을 통수시킬 수도 있죠. 있는데요, 의원님. 그 지금 통수되는 거 지금 응급조치로 시흥 정수장 개통으로 그날 밸브도 고장나고 어쩔 수 없이 물은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쪽 해송 심리로 서울대 그 울타리 밖에 쪽에 있는 제수변 이토변이 지금 그 고장이 나 있어요? 고쳤습니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고쳤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쪽으로 통수시킬 수도 있죠. 있는데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 물이라는 게 갑자기 끊겼다가 이어지게 되면 또 불안전한 요소가 또 발생되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정화가 겨우 돼 있는데 바로 또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환은 저희가 상태를 봐가면서 관세척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불안해요. 정말 불안합니다. 예? 지금 그 해송심리로 부분에 수리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바로 통수를 해서라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도 본인도 못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그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날 4월 30일 날 저녁 한 11시 정도 됐나요? 2차 아파트 그 저수조에서 그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제가 최초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흔들렸다고 하는 게 무슨 큰 진동에 의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로 알았었어요. 근데 뭐 수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 내부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변화가 있었을 때를 이 상수도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흔들렸다고 표현하더구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질들이 그 정도의 흔들림으로, 우리 흔들림은 진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걸로 탁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관세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그 탁수 유발 물질이 유입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2억 5천, 25억, 5억, 4,800만 원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답답한 게 뭐냐면 주민들은 정확한 지침을 달라. 그래서 지난 2월 14일 그 탁수 발생 이후 나서 그쪽 그 아파트 대표자들이 한 게 뭡니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지만 아까 환경국 직원 60여 명이 비상근무했다. 뭐 인력 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샤워를 해 마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저수조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탁도 조사를 할 때 바닥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라인에서 뽑아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 저수조 위에 떠 있는 표층수 떠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입수 떠서 조사했고, 그랬잖아요.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인입하는 물까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막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근데 대응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자 탁도 0.5 미만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급되는 물이 탁도 0.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뒷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밸브를 새로 달아가지고 급수차가 제대로 갔다가 직수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을 풀어가지고 비상대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는 물 기준으로 탁도 이하일 때는 기준치 이하일 때는 식용 그렇잖아요. 그거 먹어서 탈났다고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일 때에는 그 샤워물 이런 거는 뭐 기준도 없대군요. 그 목욕수가 1.6입니다. 1점 지나면 나한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표시해주고 지금 현재 당 아파트에 밖에 나가는 거는 현재 탁도가 어느 정도고 들어오는 건 탁도가 어느 정도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식용은 안 됩니다. 이런 가이드를 줘야죠. 가이드를. 안내문을 발송해서 3차 통해서 발송했는데 그게 전달도 안 되고 그 라인도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때 그 입주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드시는 건 좀 그렇고 목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문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거는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정확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실행하십시다. 그리고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 아침 올라가면 줄 수 있다.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확실한 그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침이. 그걸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그 탁도 조사는 이게 대당 250만 원이라고 하더구만요. 몇 회 비치하세요. 예? 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탁수가 지금 몇 번씩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탁도 측정하는 기계 갖다 놓고 본인들한테 관리사업에서 측정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불씨를 좀 깨끗이 씻어줘야죠.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것만 세척하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장의 반응과 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 개선을 통해서 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척 작업 확실히 하셔가지고요. 비포 애프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CCTV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잔존에 관한 부분이었었고 새로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도관에 지나간 부근의 싱크홀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수도관 위에 그 강도가 센 돌이 하나 얹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 이게 뚫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누수로 잡잖아요. 들어가는 물이 1000톤,
나가는 물이 1000톤. 근데 중간에 없어지는 게 제로라면 누수율 제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예. 그 누수율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추산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블록별로 확인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아무리 들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듣는다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준공이 2016년 12월에 났었죠. 예. 불과 몇 년이죠? 지금 그죠? 몇 년 안 됐죠. 자, 몇 년 안 된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또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그 관로 세척을 다 했다고 하셨죠? 1차 저기 프러싱 공법으로 네. 프러싱이라 하면 그 관 수압에 의해서 네. 물로 씻어낸 거를 프러싱이라고 그럽니다. 그 1차는 전 구간에서 저희 상수도과 직원이 네. 2달간 야간 작업을 통해서 그게 다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했죠. 예.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벽하지 않는 세척 과정인가요? 그거는 1차 저희가 예비적으로 한 거고요. 본격적인 관세척 작업은 시공사에서 투입해서 지금 당초는 4월 30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사고는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2달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시 또 예. 다시 또 재세척을 한다는 거죠? 예, 그때는 예.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4월 30일 날 회의 때 또 발생된 탁수 사고 찾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저도 이제 불안해져 오는 거예요. 배고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지역구도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답변할지. 자, 우리 뭔가 시설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의원님들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비수 같고 괴롭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상수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향후 방지 대책은 지금 아까 말한 2차 관로 세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가 지금 하나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유지 관리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에 밸브가 있는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조직망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조직망이 좀 다 갖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방지 시스템이 무엇인가 좀 대책을 정말 실질적으로 세워야 돼. 이제는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 지금 7만 명 인구가 다 돼간다고 입주하면 다 된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세비가 아까 25억 또 5억 또 이런 거 발생되면 또 5억인데 저희는 그날 회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원들 다 그랬을 거예요. 여름에면 또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름에 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다 했어요. 시민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우리 신도시만을 위한 그 감시 체제, 감독 체제를 만들어서 수질 체크도 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질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개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라도 어떤 관리반을 만들어서 반장을 지금 현재 2분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로 순찰은 공무직 2명이지. 2명이 하고 있다 했죠. 그거 늘려서라도 좀 전문가를 유입해서라도 공무원 중에 유입해서라도 반장을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런 발생이 안 돼야죠.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좀 마련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완벽하게. 정말 이런 회의하는 것도 괴롭고요. 또 다시 불안하고 저희도 불안해요.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괴롭고 여기 관계자들 다 괴로울 거예요. 이제 정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조금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2016년인가요? 공사할 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런 기록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재 그 구매 회사가 혹시 알 수 있어요? 회사라든가 구매 시기. 예, 파악 가능합니다. 예.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사진을 이렇게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이 어디 향동 택지지구 개발에서 지금 나오는 그 사진인데 이게 우리는 그냥 다 캡 씌워서 자재를 보관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캡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이 녹이 슬었던 부분을 여기는 보니까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더라고요. 예.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상황은 캡을 안 씌운 상태에서 자재를 보관해놔서 이게 이제 그 토사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관적인데 예? 이런 상태로 우리도 보관되어 있으라고 저 생각은 해요. 뭐 다 캡 씌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이게 토사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속에도 보니까 무슨 이런 좀 벗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녹 같아, 녹. 응. 이런 상태로 갔을 거라고도 저희도 생각은 하죠. 그죠? 예, 개연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죠. 그러니까 물론 캡 씌웠다 해서 다 뭐 안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탁수 그 특별위는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쪽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이제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이게 상수도 관 매설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이렇게 캡 씌워서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한번 하는 업체도 있대요.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저희가 해는 바에 의하면 거의 청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작업을 했다. 공기 맞추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업체에서 양심이 있으면 관을 보고 청소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그런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 예. 이게 뭐 작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작업자들이 다 하고 관리 감독자들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태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죠? 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원인은 몰라요. 이게 뭐 지금 계속 탁수 사고가 나지만 정확한 원인은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렇게 쉽게 보면 예를 들어 생각하면 정황동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어요. 어떻게 잘 공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불과 3, 4년 만에 지금 벌써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 가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물론 돈으로 따지는 것도 좋고 관세척도 좋지만은 어쨌든 이미 일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사고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또 어떤 시점에서 또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 오인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제가 물어볼 때 관세척 다 했다고 그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와서 1차 플러싱공법으로 그 뭐 2개월간 걸쳐서 했다. 그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는 다 했다고 그랬어요? 관세척? 관세척인데 기본적으로 응급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수압에 의해서 플러싱으로 전부 다 야간 작업을 통해서 2달 동안 저희 상수과 직원들이 나가서 전 구간에는 완료를 했고요.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 관세척이 2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 준비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좀 봐가시고 아까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전 구간 34km 다 세척 작업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전 구간 다 하세요. 부분 하지 마시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25억에 대한 들어가는 그 돈보다 더 적게 맥힐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부터 좀 가급적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리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완벽하게 관세척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네. 지금 꾸준함보다는 좀 격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영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과장님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참 어렵네요. 과장님 우리 또 용역도 신청한다 그랬죠? 용역 한 번 더. 그 뭐지 이번에 그 25억을 누가 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용역 보고 한번 한다 그래. 용역 설계한다 그랬잖아요. 용역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시공사 이 시공사가 뭐 한다 그랬잖아요. 용역이요. 시공사에서 관세적 공사를 하는데 4억을 들여가지고 네. 관세적 하면서 그 내시경 작업을 통해서 간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 규명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1차 용역에서 저기 작년에 했고 2차 용역이 들어간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아닌가요? 예, 용역은 없었어요? 용역 들어간다고 아니요 했잖아요. 했어요. 왜냐면 아니. 근데 그 용역 저는 지금 부탁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탁수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에 네. 대해서 경비를 누가 용역을- 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 용역 검사에 의해서 한다고 잠깐만요. 지금 저기 시공사에서 과장님 시공사에서 당시에 그 시공의 하자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그 일단은 시공사에서 비용을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 원인 규명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지금 시공사에 관세적 하면서 4억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네, 용역까지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시공사에서 하는 용역은 어쩌면 짜고 치는 고수톱일 수 있어요. 용역을 맡길 때 용역 맡긴 사람의 편리해서 하는 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은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 조금 똑똑하신 공무원 이 상수도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 있으면 같이 해서 좀 관리자를 내세워서 정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 43km 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C 전부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CC 다 넣어서 전체의 관을 한번 이게 지금 향후 얼마를 우리가 그 관을 사용하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랬더니 한번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정밀 한번 실시를 통해서 검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관 캡을 전부 다 씌웠다라고 했는데 배관 입고됐을 때 입고 사진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김창수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예보에서 유입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예? 정수의 물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간 안에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예부 유입되는 거 없고 정수장에 물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원인은 한 가지잖아요. 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 우리 저 박준호 의원이 그 사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개판이 다 자재 관리들 우리 10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토질이 아니라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질퍽질퍽한데 관 그냥 크레인으로 그냥 내리고 나무 하나 고이고선 그냥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년이. 그 안에 분명히 보나마나 뻐르기 가서 붙어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이 600mm에서 300mm 다 물을 갖다 쏘아대니까 이게 전부 다 터져 나오는 거라고.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 외부 유입 없어. 외부 유입 없다면.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정수물이 100곳에 들어가는 물만 문제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배관 캡을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처음에 배관 들어왔을 때, 관로 들어왔을 때 관 그 내부 관 안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좀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자, 105세 이렇게 지금 탁수가 계속 4번씩 터지고 그러는데, 지금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전부 다 개발 지역이에요.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거기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어. 근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개발하니까 거기는 감독들을 잘해갖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쪽도 이런 요인이 있고요. 지금 그쪽 여기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데니까 전부 다 근무태만 하고 관리 감독 잘못해갖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야? 장현지구, 은계지구도 좀 간세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왜 이러한 사태들이 105세에서만 발생이 되냔 말이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정황동도 불안해. 정황동도 전부 다 저기 시흥시 저기 배관들 전부 다 저기 시신해갖고 전부 다 검사하고 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지점별로 샘플링해서 저희가 노관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 원인 분석 우리가 회의가 뭐 심지어 보고서까지 해서 3번 더 남았어요. 3번. 이거 원인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5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하는 건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재발 방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발 방지를 해야지. 이게 또 다시 터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건 누구도 진짜 이건 회피 못할 거예요. 이거는 과장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 이거 또 다시 발생되면? 이건 철저하게 CC 철저하게 넣어서 정말 정밀 분석하고, 그리고 시공사들의 그 태만한 그 시공, 그리고 감독 감리들이 제대로 감독 감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튀어나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을 거고, 이건 그 실시간 전부 넣어서 정밀 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과장님 잠깐만, 홍원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캡 씌운 거 없으면 광급자재 그 납품 계약서 있죠? 예, 예. 그거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 진행해 예. 주십시오. 그 저희 오늘 현장 가야 되는 날이죠. 네. 예. 그 현장 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탁도 측정하는 기기 그거를 좀 준비해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좀 계속적으로 조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배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수돗물이 탁수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서울시에서 예, 예. 수도 행정이 발전했기 때문에 선진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도 지금 저희 시흥시 상수 발전을 위해서 나갈 방향이 뭔지 그 분야까지 한번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곳 같은 경우는 2군데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시흥정수정하고 뒷방울 해수지하고 그 들어가는 관로로 블록을 잘 연구하셔서 그 탁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끊어지는 물이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아까 이 보고 자료 맨 마지막에
급수 차량이 바로 저수조로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그 보상비가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가 이제 이 특별위원회 마치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권고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예. 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잠깐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기 시흥촌로 그쪽에 가는 쪽 갑 쪽에 지역에 그 브록 시스템으로 다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저기 아까 홍원상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좀 별도로 한번 전부 다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기 전에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찍어서 갈로에 녹이나 있거나 이럴 때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그냥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5월 6일부터 세척 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빨리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약간의 그 맹간 부분 있잖아요. 맹간 부분도 일단은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 CCTV를 촬영을 통해서라도 좀 보셔가지고 맹간까지 이번에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분별로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할 때 비포와 애프터 부분을 CCTV로 전수를 전수 다 지금 세척을 할 거 아니에요? 전수 다를 가면서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CCTV를 통해서 찍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세척을 하면서 동시에 CCTV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한 번씩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탁수가 다시는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은 105 신도시 내 상수 탁수 사고 발생 현장으로 현장 확인 순서는 동선의 효율성을 위해 2차 탁수 사고 발생 시점부터 4차, 1차, 3차 사고 발생 지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제6차 활동은 5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